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유가족 단체가 오는 10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특수본 수사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들 서정욱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수본 상황,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112 종합상황실장 구속영장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재신청하는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박성민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 경무관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진호 용산서의 정보과장 경정인데 이 두 분은 이제 그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영장은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좀 이게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이런 이제 증거인멸 혐의력의 영장이 두 분이 발급된 거고요. 네네. 이 사고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지 본질은 가장 이게 일차적인 책임자는 이임재 서장인데 이게 기각이 되면서 수사가 상당히 그 동력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송병주 112 종합상황실장은 추가되는 이게 혐의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과연 이게 새로 신청했을 때 발부될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임재 서장은 아마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 있잖아요. 현장이 도달 시간보다 좀 일찍 한 것처럼 이걸 이게 추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게 처음에 영장 신청할 때는 이걸 이게 왜 뺐느냐? 사건 초기부터 이게 허위 공문 작성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걸 왜 빼고 해서 이번에 추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정보부장과 정보과장이 영장 발부된 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이 부분은 본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수사 동력이 좀 약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 동력을 더 찾기 위해서 재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강 증거라든지 이제 뭐 그 본인들 그리고 참고인들 주변 사람들을 더 불러서 아마 진술을 더 확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네네. 않고 어떤 재청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새로운 물적 증거라든지 새로운 어떤 인적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재청구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기각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는 거의 끝 마무리로 가지 않을까. 좀 미완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임재 서장, 그러니까 송병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혐의가 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임재 용산 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애견 가능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실 여부. 그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엄격한 구속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지난번 판단과 비슷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좀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출범할 때부터 특수본에 제기됐던 한계이기도 해서 만약에 이게 또 기각이 된다면 굉장히 또 치명타, 많은 비난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마 셀프 수사 이런 데 비판이 많이 있었죠. 경찰이 이제 경찰을 수사하니까 셀프 수사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계급 사인데 네. 과연 이게 성역 없이 위선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우려가 있었던 건 맞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 특수본은 상당히 법리 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 이런 데 표현이 있는데 아마 이 법리라는 게 상당히 좀 제가 봐도 어려운 게요. 우리가 이제 과실치사의 구성 요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이제 객관적인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 이제 과실을 보니까 경찰 특수본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왜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난 11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느냐? 왜 늦게 도착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느냐? 이런 데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미 참사 이후에 온 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을지 사망 사이에 이런 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실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치를 안 취했냐? 이것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울 거거든요. 통상이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얼마 어떻게 사고를 객관적으로 예측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미흡하게 했는지 이런 게 과실을 특수본이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법리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 변호사하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법리 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표현이 확 와닿진 않아서 뭔가 증거를 더 보강한다거나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법리 구성을 가다듬어서 영장을 발부받는 게 실제로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단 기각이 되게 되면 재청구하는 경우보다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재판 단계에서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죄 입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신병 확보를 했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특수본 자체 내에서 이러한 수사의 어떤 정당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대부분은 저는 증거가 어느 정도 포섭을 했을 것이다, 제출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내가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늦게 왔다. 라는 부분과 사망과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겠느냐. 만약 내가 일찍 왔었으면 사망 사고가 그 정도의 인원이 사망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를 가다듬을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의 수사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혐의를 적용하고 좀 확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확인 작업 같은 게 필요할까요? 그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서류를 작성한 밑에 그 실무자 있을 거 아닙니까? 불러서 이제 추가 조사를 한 걸로 언론 보도에 지금 나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게 도착한 시간, 요거는 이제 CCTV라든지 여러 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 일찍 도착해서 이게 그 지휘한 것처럼 돼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충분히 시간 입증은 가능한데,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니까 처음에 영장에 빠졌는지 이 부분은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계속 이게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빠졌다가 이번에 추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에서? 네네. 근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빠지고 지금은 조사하는지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간다고 하셔서 지금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조금 부족하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후자라보다는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왜 늦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CCTV라든지 어떤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었으니까 뭐 그냥 식당에서 유유자적하게 나왔다느니 그다음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느니 아니 차로 가면 뭐 걸어서 5분인데 왜 차를 기다려서 50분이 걸리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 문건이 아닌 아주 당시에는 이렇게 이 본인이 소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본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혐의가 좀 입증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 다시 재청구를 하다 보니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아마 추가적으로 해서 재청구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서 일단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앞으로 이제 그 구속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요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경찰에게 그 안전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방에게 이걸 묻는다. 소방은 이제 사고 났을 때 신고받으면 출동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출동 시간이 현저하게 늦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잘못이 있다면 과실이 그건 또 따져봐야 되지만 처음부터 이게 참사 책임을 소방한테 묻는다든지 또는 이게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행정기관인데 그때 경찰이 실제 그 100몇십 명이 깔려 있은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경찰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당연히 뭐 조치를 잘 하겠지. 이렇게 기관들끼리도 서로 신뢰하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경찰서장의 영장이 기각된 거는
상당히 용산구청장이나 소방서장한테도 상당히 영장이 좀 어렵다. 왜 1차적인 책임 있는 서장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근데 2차적인 책임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 상당히 특수본한테는 좀 이게 불리한 이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이게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각 가능성이 말씀해주신 대로 좀 높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두 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영 저는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요.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은 사후에 조치를 못한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전에 이 할로윈 축제가 있었을 때 전년도와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들어가지 않고 부구청장이 들어가서 회의를 주재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청장으로서 어찌 보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현장에 갔다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용산구청장은 저는 상당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만은 아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정말 손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브리핑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운다. 이거에 대한 형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조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네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자,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그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관 7명을 무작위 인사 조치했습니다. 이게 법령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게 기사를 보니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마 이제 경찰청의 그 회의 있잖아요. 이게 문건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이게 제공이 되는 정보가 누설된 이런 이게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중대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좀 부적절한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국회나 언론의 정보 수집을 좀 강화해라든지 네. 이런 이게 회의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 내용이 타당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런 게 유출되는 거는 그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7명을 인사 조치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고발해가지고 밝혀달라 유출자를 이렇게 고발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셀프 수사 한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대로 이 상황에서 윗선 수사가 가능할지 그 윗선은 어디까지 좀 수사가 명확하게 될지. 네, 원래는 뭐 최소한 행안부 장관까지는 이게 수사가 되어야 정상이죠. 최소한이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뭐 소방과 경찰을 다 책임 관할자가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 아예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혐의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든지 사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말한 7명의 내부 정보 유출했다는 부분,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내용도 상당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는 유족들에 대한 저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했다라는 거, 경찰청이 오히려 스스로 그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 믿을 것은 특검과 국정조사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 특수본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앞서 이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상민 장관 회의만이 보고가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까지 예고한 상황, 이런 상황도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렇겠죠. 이게 저는 근데 야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청와대든 행안부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누가 이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게 선입관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게 국정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게 미리 죄인이고 누구는 뭐 범죄자고 다 이게 결론 내려놓고 국정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 이상민 장관이 뭐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 있는지 이걸 이게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해임 건의를 하든 탄핵을 하든 그래도 이게 늦지 않거든요. 국정조사 뭐 45일을 하든 얼마 하든. 근데 무조건 조사도 하기 전에 해임 건의안부터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남용하니까 대통령도 이게 가볍게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한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그 신중하게 행동해야 상대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요. 저번에 박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게 주어진 다수 결의를 무조건 해임 건의 뭐 10번, 100번 하면 청와대도 이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탄핵은 저는 말도 안 된다 봐요. 탄핵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 책임 묻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이제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법이 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하는 게 탄핵입니다. 그럼 이게 이상민 장관이 과연 이게 뭐 위법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가 법리를 정교하게 한번 따져보자 했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과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과실과 결과 사이에 어떤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딱 이 법리에 따라서 한번 따져보면 어떤 이게 실제 처벌할 만한 이런 저는 잘못은 없다 봅니다. 이상민 장관이 정치 책임을 변론을 하고 따라서 이게 무조건 탄핵까지 언급하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위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헌이라고 헌법에 반한다. 본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의 어떠한 그 고유한 권한이죠. 이제 그 해임 결의안과 그다음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찌 보면 특수본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 근데 국정조사도 뭐 물론 그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지금까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부적절한 상황에서 계속 자리에 있는다. 도대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수사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로서는 조금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해임 결의안과 그다음에 탄핵 소추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소식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이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문건을 제시한 건 어떤 이유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걸 아마 본인은 이제 본인의 그 결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서해 공무원의 그 직무유기를 안 했다. 우리는 이게 북한이 구해줄 걸로 이게 신뢰를 하고 믿었다. 뭐 이런 게 그 본인의 결백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거 생명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이게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 자충수, 자살골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서류를요 왜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청와대 시스템이 이거는 이제 그 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관 초안 아닙니까? 중요한 이게 그 국가 기록물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게 그 국가 기록물로 보관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지 개인이 이게 가지고 사본이든 원본이든 이렇게 나가서 들고 있다가 그냥 이 법정에서 불쑥 제시하는 이거야말로 이게 국가 완전히 기강이 무너진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오히려 저는 영장 발부에 오히려 이제 그 제시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영장 발부에 영향 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북한 첩보도 담겨 있다는 문건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업무상 퇴임하면서 나오면서 아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다시 찾다 보니까 이런 문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뭐 이것을 불리하다고 생각했었으면 당연히 제출 안 했겠죠. 당연히 그때의 정황을 봐달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유출 경위와 그 후속 문제는 이제 또 별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정황상 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방관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그런 내용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수역에서 일어난 일이면 당연히 해군이나 해경이 가서 구조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북한 수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받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시차를 두고
보고를 받은 상황, 우리가 감청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총격이 있은 다음에 그 즉시 아는 걸거나 총격을 하기 전에 알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가는 어찌 보면 그 증거를 계속 뒤따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뒤따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방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소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제 구속 법부심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은 지난번 서욱 전 장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황상 그때 당시에는 감사원의 고발에서 감사원의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국정원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의 어떤 내용이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새로운 정황 증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구속적부심에서 다시 한번 인용이 돼서 서욱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그대로 또 적부심에서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적부심 문제도 지켜봐야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소환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게 소환을 해야 되고요. 또 할 거로 믿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거로 이게 봅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뭐 통칭이라는 이제 개념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유물입니다. 18, 9세기에. 지금 이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을 이렇게 어기면 수사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처음에 검찰은 서훈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 썼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스스로 자백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내가 이게 모든 자료를 내가 첩보까지 다 종합해서 내가 최종 판단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불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밑에 이미 서욱, 김홍희, 그다음에 서훈 실장까지 구속이 됐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고 그러면 이게 세 가지는 조사해야 된다 봐요. 첫째, 3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주고한데 3시간을 이게 어떻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당시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에게 월북몰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보고받았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월북몰이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유족들이 진상을 밝혀달라 할 때 진상을 다 밝혀준다 했는데 그런데 모든 서류를 기록물로 15년간 이게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 모든 걸 다 조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환 전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보고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문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은 조금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수사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